제가 생각하기에 비즈니스적으로 좀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는 선수 3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4년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계약해서 간 윤성민 선수. 둘째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로 진출한 김광현 선수. 그 다음에 올해 샌디에고 파드레스로 간 고우석 선수를 들겠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이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이거는 저가 전혀 전문가적인 소양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가는 의사결정에서 좀 비즈니스적으로 잘 판단한 건지 아니면 정당한 것인지, 혹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다면 그것으로 그런 올바르지 않은 판단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어떤 영향, 다른 선수에게 주는 영향, 뭐 이런 것도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흔히 메이저리그와 계약을 할 때 많이 언론상에 나오는 마이너리그 거부권이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의 실체를 한번 좀 더 얘기해보고 그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성민 선수는 2014년도 2월 달에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계약을 했습니다. 윤성민 선수의 계약은 윤성민 선수 어떤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비즈니스 마인드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진만 봐도 여러분, 이 사진 유명한 사진이죠.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계약이 한참 진행 중인 와중에 막바지죠, 계약.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모자를 쓰고 자기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터치해서 볼티모어 오리올스로 가는 것 같은 암시를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뭐 설레발을 떨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저 역시 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이제 진출하게 됐으니까 굉장히 좀 흥분도 되고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계약은 계약이잖아요. 훗날에 이미 계약은 다 성사됐고 아직 발표하기 직전이었다, 이런 이제 변명을 하기도 했지만, 발표 직전이었다 하더라도 구단이 발표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진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오리올스와 계약하는 그 의사결정 과정에 윤성민 선수가 좀 비즈니스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못한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의 단적인 예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계약 기간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3년간 558만 달러이고 플러스 옵션까지 하면 뭐 1,30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신문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2년차 시즌부터는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성민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는 한 번도 뛰지 못하고 2014년 시즌을 마이너리그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이제 생기는 2년차에는 아예 스프링 캠프에 초청조차 되지 않고 그거를 지명할당이라고 그러죠. 거의 방출 비슷한, 이렇게 돼서 기아 타이거스로 복귀했습니다. 복귀하면서 4년간 90억 원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윤성민 선수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윤성민 선수가 뭐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 메이저리그에서의 생활을 얘기하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보면 아주 제가 생각한 것과 굉장히 재밌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들은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는 미성숙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했는데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2월달 스프링 캠프가 이미 시작한 기간 중에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계약했대요. 그리고 이제 비자 문제도 있어가지고 비자를 빨리 받기 위해서 구단이 이제 여러 가지 배려를 해줘서 캐나다에 갔다가 거기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이제 미국에 오게 됐고, 왔더니 보통 투수들은 이제 스프링 캠프에서 공을 굉장히 많이 던지고 이렇게 좀 몸을 착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력 투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처음 간 입장에서 이게 뭔가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에서 몇 구 던져보지도 않고 이제 전력 투구를 하다가 이제 몸이 굉장히 망가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저라면은
스프링 캠프 기간 중에 계약을까지 이르게 됐다. 이랬으면은 계약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서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빅리그에 진출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컸다 할지라도 그 시작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 의사결정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역시 윤석민 선수가 얘기했던 그 내용에 의하면은 이제 FA가 선수가 돼가지고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약 한 5개 팀 정도가 자기에게 접근을 했고 최소한 한 100억 이상은 그 4년간 100억이겠죠. 오퍼를 받았는데 자기가 그래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메이저리그에 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월 달까지 계약을 못했다면 국내 선수에 계약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저의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윤석민 선수가 올바른 판단을 못했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는 큰 손해 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아 타이거스를 복귀하면서 4년간 90억 달러 받았으니까 크게 손해 본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몸이 얼만큼 자신이 망가졌는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윤석민 선수가 그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하던 것 중에 그것도 굉장히 재밌게 들은 얘기인데,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무지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을 한번 좀 더 언급해 보면은, 그 마이너리그 거부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뭔가 알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2년차 스프링 캠프 때 이제 자기 통역을 해주는 사람에게 나 마이너리그 거부권 있으니까 이번에는 메이저리그에 확실히 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걱정 말라고, 너는 메이저리그에 반드시 올 거야, 이렇게 자기 철석같이 믿고 메이저리그에 이제 2년 차에서는 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스프링 캠프에 아예 초청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계약 내용에 대해서 무지했는가. 그러니까는 선수 자신이 무지한 것도 있겠지만 그 계약을 도와준 에이전트도 책임이 굉장히 크겠죠. 선수에게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윤석민 선수의 사례는 윤석민 선수 개인적인 비즈니스적인 입장에서는 손해 본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돌아와서 그래도 90억 받았고 메이저리그에서 물론 뭐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죠. 한 시즌을 마이너리그에서 보냈으니까 1년간 연봉은 받았고. 근데 그 재미있는, 그러니까 좀 의미가 있다고 그래야 될까요? 재미있기도 하지만 본인이 2년째 그렇게 되면서 단장한테 가가지고 나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계약 파기하자라고 했더니 단장이 땡큐 했다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는 무슨 그게 뭘 암시해요? 볼티모어 오리올스 입장에서는 윤석민 선수와 3년 계약을 했지만은 1년 하고 보냄으로써 3년 계약이 558만 달러에 나머지 2년치를 그냥 절약할 수 있었죠. 안 그러고 윤석민 선수 그냥 거기 계속 있겠다고 하면 다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구단 프론트 인베스터들은 윤석민이 한국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 내용입니다. 조금 있다가 뒤에 가서 다시 그의 내용을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광현 선수입니다. 김광현 선수는 2014년 시즌이 끝나고 11월에 MLB에 포스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죠. 뉴스 기사에 의하면 뭐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좀 200만 달러 정도의 오퍼를 줬다 뭐 하는데 결과적으로 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에 4년간 85억 원의 SK 와이번스와 계약을 했습니다. 제 생각엔 이 계약은 굉장히 후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선수와 비교하면서 이게 충분히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 생각은 후한 계약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김광현 선수는 부상을 당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토미존 수술했죠. SK 와이번스가 김광현 선수가 2017년 시즌 한 시즌을 통째 못 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소속 선수이고 또 소속팀에서 상당히 프랜차이즈급에 속하는 에이스 투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1년간
전혀 못 뛰고 그 다음에 수술한 다음에 재활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지만은 그 선수와 4년간 85억 달러에 계약한, 그러니까 사실은 3년간 85억 달러에 계약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래서 2017년 시즌을 통째로 날리고 18년, 19년 시즌을 활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계약 중인데 2019년 11월에 포스팅 신청을 하겠다고 이제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못해서 구단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2년 보장 800만 달러. 여기도 그다음에 뭐 옵션이 한 300만 달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이너리그 거부권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2년 활동하고 SSG 랜더스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복귀하면서 4년간 151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선수 개인적으로는 아주 나쁘지 않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인트루이스에 가서 800만 달러만큼 연봉 받고 활동했고, 활동도 좀 잘했어요. 그리고 계약 기간 2년을 다 채웠어요. 사실 좀 더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 메이저리그가 직장 폐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스토브리그에서 좀 더 기다렸으면은 제 생각에 메이저리그 팀으로부터 오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래도 잘한 것이 아까 윤성민 선수와는 달리 시즌이 너무 시작하는데 임박해서 가면 이게 몸이 안 만들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SSG 랜더스, 원래 SK 와이번스 소속이었기 때문에 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4년간 151억 원을 받게 됐으니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케이스를 좀 비즈니스적으로 좀 부족한 흠이 있는 사례로 들었냐면은 계약의 중요성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입니다. 포스팅은 이런 거죠. 아직 그 선수는 구단의 소속이에요. 근데 포스팅을 통해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겠다 한다는 거는 뭐죠? 구단이 허락해야지만 가는 것이죠. 자, 구단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 자신이 프리에이전트가 되면 구단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MLB의 어느 팀과 포스팅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선수들과 달리 다른 선수들은 아직 FA가 되기 전이에요. 그럴 때 포스팅을 통해서 갔습니다. 특히 히어로스 구단의 선수들은 구단도 그 선수들이 포스팅을 통해서 MLB에 진출하는 것을 원했어요. 왜냐하면은 포스팅 비용이 상당히 수입이 꽤 컸기 때문에. 근데 김광현 선수는 이제 이미 FA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 기간이 상당히 남았어요. 더군다나 계약 기간 중에 1년은 SK 와이번스, 즉 당시의 구단이 이 선수가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한 시즌을 못 뛸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김광현 선수는 4년 계약을 다 마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김광현 선수가 먼저 언론을 통해서 메이저리그 진출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제2강이면 제3강이죠. 그 KBO와 MLB의 구단 경영의 차이점을 언급한,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그 영상에 대한 링크가 올라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쨌죠?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이윤을 추구한다. 즉 일반적인 기업처럼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러나 KBO 구단들은 대부분이 모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기업의 효용, 즉 브랜드 이미지와 관련된 이런 것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김광현 선수라기보다는 김광현 선수의 에이전트가 아주 10분 활용한 것이 케이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보통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면 언론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지원해주고, 그다음 팬들도 김광현 선수를 좋아하는 팬들 입장에서도 그것을 많이 응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흔쾌히 허용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마지 못해서 허용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김광현 선수의 케이스가 마지 못해서 허용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쉽게 표현하면은 구단 입장에서는 좀 뒤통수 맞은 케이스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에
김광현 선수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오히려 뭐 좋은 경험도 하고 돈도 손해가 전혀 안 보고 했으니까 좋은 케이스가 됐다고 하지만 계약의 중요성, 계약을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파기하게끔 이렇게 유도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즉 한국 구단들이 언론이나 팬심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약점을 잘 이용한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우석 선수입니다. 고우석 선수의 케이스가 실패 사례인 것은 뭐 여러분들 모두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당시에 작년 말이죠. LG 트윈스가 오랜만에 우승을 하고 엄청나게 팬들의 환영도 받았고 아주 업되어 있을 때죠. 그럴 때 뜬금없이 고우석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 의사를 발표합니다. 뭐 이정우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에 좀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뜬금없다 이렇게 준비가 됐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했지만 그런 것들은 뭐 감독님이나 선수들이 더 잘 알겠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봤듯이 염경엽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1년 후에 갔으면 더 좋았을 걸 뭐 이런 얘기가 고우석 선수가 준비가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메이저리그 진출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뭐 사실 계약 조건도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LG 입장에서는 처음에 허용을 해줄 때는 포스팅이 충분히 좋은 계약이 오면은 LG가 허용하겠다 이렇게 조건부로 MLB 포스팅을 허용하였다가 실제로 별로 좋은 조건에 오퍼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선수 혹은 팬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광현 선수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보내고 싶지 않은데 마지못해서 허용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에이전시 프로블럼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말로 하면 대리인 문제 뭐 이런 것이죠. 이게 경제학의 그 기업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에이전시 프로블럼이다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회사가 있는데 회사의 주주가 있겠죠. 대표 오너가 있더니 그 사람이 원하는 우리 기업의 활동이 있겠죠. 대부분의 기업의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배당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이제 대주주의 입장에서 목적이 되겠죠. 근데 기업 활동 경영을 누구에게 만들어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요. 그렇죠? 그럼 전문 경영인들은 그 대주주 입장에서는 왜 이 A라는 예를 들어서 전문 경영인이 있다고 하면 왜 그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 사람이 나의 에이전트가 돼, 나의 대리인이 돼서 기업 경영을 잘할 것으로 생각하고. 근데 그 경영인은 생각은 달라. 걔는 우리 기업의 그 대주주가 원하는 것처럼 이윤을 많이 추구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배당을 주려는 이런 목적보다는 나의 지금 경영자 CEO로서의 지위를 더 오래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게 그 사람의 목적이 돼요. 속으로는.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떤 행동이 나오죠? 리스크 어버스한 행동을 하죠. 굉장히 좋은 사업 계획인 것 같은데 약간의 리스크가 있어요. 그런 거는 가능하면 하지 않고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하고자 하는 그래서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런 케이스, 이런 것을 즉 오너의 목적과 에이전트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에이전시 프로블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스포츠인 경우에는 그게 아주 더 극명하게 나옵니다. 선수의 목적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선수의 좀 장기적인 미래까지 다 생각해서 인 경우와 그 다음에 에이전트의 목적이 있겠죠. 에이전트의 목적은 뭐겠어요? 어떻게든지 계약을 따야지 그 계약금의 일부분을 에이전트가 자기 수익으로 받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못 따면 에이전트의 수입이 없어요. 때문에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계약을 성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와의 어떤 교류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고우석 선수의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에이전트로부터 어떤 교류하고 대화하는 내용에서 받는 정보 이런 것에 있어서부터 MLB 진출을 굉장히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을 많이 받지 않았는가.
너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선수 입장에서는 또 그런 측면에 이렇게 말린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작용했기 때문에 고우석 선수가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너리그 거부권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려 하면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렇게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선수들의 계약 내용 이런 것을 할 때 마이너리그 거부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현진 선수 얘기를 하면은 유현진 선수가 당시에 LA 다저스와 계약을 할 때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가지고 한참 줄다리기를 하다가 겨우 막판에 성사했다. 그래서 진짜 이 계약을 포스팅한 경우에는 이제 언제까지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진짜 몇 시간 전에 계약을 하였다. 그러면서 메이저리그 포스팅 당시에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계약에 넣는 어떤 성과를 거뒀다. 이런 얘기들이 기사에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선수들이 계약을 할 때는 마이너리그 거부권은 반드시 따야 되는 것이구나. 마이너리그에 보내면 내가 메이저리그에 못 있겠구나. 그래서 메이저리그에 잔류하기 위해서는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꼭 따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걸 계약서상에 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과정에 뭐 다른 걸 좀 더 양보했을 수도 있고 이러겠죠. 과연 그런가?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꼭 필요한 건가? 이거는 제가 보기엔 뭐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너리그 거부권은 이런 거죠. 메이저리그 구단이 선수를 마이너리그로 강등시키지 못하게 하는 선수의 권리다라고. 근데 사실 이거는 정식 용어가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언론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인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에서 마이너리그 거부권이라는 얘기는 없고 오히려 마이너리그에 갈 수 있는 어떤 옵션 뭐 이런 것으로 오히려 더 돼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은 메이저리그에 계약하면 40인 로스터에 포함했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실제 이제 경기를 할 수 있는 액티브 로스터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 로스터는 26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14명은 어떻게 되냐면 부상자 명단에 들어갔든지 혹은 마이너리그에 가 있든지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 마이너리그에 갈 수 있는 옵션을 모두 소진한 선수에게는 마이너리그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게 쉽게 해서 마이너리그 거부권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선수들이랑 구단이 합의하면 갈 수 있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갖고 있어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구단 입장에서는 그 선수를 메이저리그로 올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메이저리그 그 로스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다른 선수를 더 쓰고 싶어. 근데 이 선수가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출을 하면 되겠죠. 지명 할당 뭐 이런 얘기. 윤성민 선수가 그런 케이스 아닌가요? 윤성민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2년 차부터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있었어요. 근데 1년 차이던 2014년에 거의 메이저리그는 올라오지 못했고 마이너에서만 활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 할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 캠프에도 초청받지 못하는. 그러면은 그냥 윤성민 선수가 그래 좋아 나 그냥 마이너리그에 있을게 혹은 지명 할당된 거 그대로 있어. 그러면은 메이저리그 그 볼티모어 오리올스 당시 구단은 나머지 계약 기간 즉 3년 계약이 있으니까 2년치를 그냥 계약금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볼티모어는 알았죠. 이미 알고 있었죠. 저 선수가 이렇게 되면 선수 생활 할 수 없으니까 또 자기 나라에서는 또 에이스 선수이니까 돌아가겠지. 그러면은 나는 잔여 기간에 계약을 세이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있어도 별로 이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반대의 케이스를 들어볼까요? 김현수 선수. 김현수 선수도 아까 봤지만은 2년간 700만 달러를 이렇게 계약해서 갔지만은 그래도 활동을 못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선수도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김현수 선수는 2년 동안 메이저리그의 로스터에 속했어요. 그래서 많은 언론 기사에서 김현수 선수는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있었기 때문에 2년 동안 메이저리그에 머무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이것도 저는 좀 우리 언론도, 스포츠를 담당하는 기자들도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다, 이런 사례로 보이는데, 김현수 선수가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있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 머물렀던 게 아니고 2년 700만 달러라는 그 금액을, 꽤 큰 금액이기 때문에 방출하면은 그 금액은 계속 줘야 되면서 이 선수는 못 쓰는 거잖아요. 그 금액이 컸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1년에 MLB에 진출했던 많은 선수들이 또 한국으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MLB에 진출하는 선수들의 계약이라든지 MLB에서 적응 과정 등에서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 선수들, 아까 앞에서 논의하지 않은 기타 선수들을 한번 볼까요? 황재균 선수 2017년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갔다가 활동을 6월에서 메이저리그에서는 8월 사이, 즉 한 시즌의 일부만 활동했고, 그 후 1년 후에 돌아와서 KT와 4년 88억에 계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현수 선수는 이미 얘기했었고, 이대호 선수 2016년 4월에서 10월까지 한 시즌을 활동했습니다. 시애틀 마리너스에서 1년 후에 롯데로 다시 돌아와서 4년 150억 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박병호 선수도 2016년에 4월부터 6월까지 한 시즌의 일부를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였고, 미네소타 트윈스에서 다시 돌아와서 넥센 히어로스와 1년에 15억 연봉을 계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양현종 선수 역시 2021년 4월에서 9월까지 한 시즌 동안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활동하였고, 기아 타이거스로 돌아왔는데 4년 103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윤성민 선수도 1년 만에 돌아온 케이스. 사실 이런 케이스들이 향후 MLB, 이미 사실은 고우석 선수의 케이스에 이미 그 영향이 갔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래의 MLB로 진출하는 한국 선수들에 대한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어떤 입장 혹은 전략,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쉽게 포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한국 선수를 데려왔는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리그에서 뛰던 선수들이니까 그 새로운 리그 어떻게 적응할지 사실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과거 같으면 인내심을 갖고 더 기다려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럴 확률이 적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3년을 계약했으면 3년 계약 기간에 지불하기로 한 어떤 연봉이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선수의 기여를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텐데, 그런데 첫 시즌에 좀 잘못하잖아요. 특히 초반에 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기다려줄 수 있는데, 이제 MLB는 안 기다려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한 시즌만 이 선수 그냥 마이너에서 굴리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남은 두 시즌의 계약 기간 2년차, 3년차 계약금이 있지만 한국 선수들은 그걸 포기하고 그냥 돌아갈 거다라는 것을 이미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어떤 비즈니스 결정에 따른, 그래서 쉽게 돌아오는 이런 그 과거의 경험들이 장기적으로는 한국 선수들이 MLB에서 더 좋은 활약을 하고 그럴 기회를 얻는데 약간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MLB 진출한 한국 선수들의
전체적인 그 계약 상황 이런 것도 봤고, 비즈니스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이 어떤 것이었나도 봤고,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